예, 이번 시간에는 준비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 취득이나 비용에 대해서 세법에서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현행 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정도 남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준비금들은 이미 다 그 규정들이 삭제되었고 지금 현재 환입에 대한 내용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관련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고요.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이 됩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결산 조정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305페이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업 종료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해야 되고요. 준비금을 환입을 합니다. 송금 산입한 후에 뭐 해산을 했거나 또는 전부 폐지했다든가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환입 절차에 의해서 입금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환입을 하게 되면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준비금이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차액 상당액을 이자 상당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3원으로 해서 추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일반 영리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제도라고 하면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없습니다. 없고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에 대한 환입 절차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내국법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307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준비금을 송금 산입한 연도가 끝난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연구 개발에 사용을 했다면 3년 동안 환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즉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즉시 환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30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표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 준비금을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14년, 15년, 16년도 되는 이 시점에 3년차 되는 날이죠. 3년차 되는 날에 사용분과 미사용분에 대해서 환입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균등 환입이고요. 미사용분은 일시 환입이 됩니다. 일시 환입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당해 연도는 2017년이죠. 17년도가 되겠습니다. 17년도는 13년도에 설정했던 분이 16년도에 1차 환입이 일어났을 거고요. 1차 환입이 일어났을 거고 13년도 분에 대해서 17년도에 2차 환입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 환입 절차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분에 대해서 3년간 균등하는 두 번째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년도에 설정했던 부분이 있겠죠. 2012년도에
준비금을 만약에 설정했다라고 하면 12년도분은 15년도가 1차 환입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6년도에 2차 환입을 진행을 했을 거고요. 자, 17년도가 3차 환입 대상입니다. 3차 환입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금,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올해 2017년 귀속사업연도에 확인하실 부분은 12년도 준비금 설정분과 13년도 준비금 설정분에 대한 사용분에 대한 환입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307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규정은 작년까지 적용이 됐었고 올해는 미사용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308페이지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입니다. 자, 자료를 보면 연구개발준비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12년도에 9천만 원, 13년도에 7천만 원 설정했고, 자, 사용한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2013년도 과표 금액이 있고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지만 자, 12년, 13년도에 설정된 준비금에 대한 환입 부분만 17년도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08페이지에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09페이지에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해서 송금사환입한 준비금을 법정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환입하기 때문에 환입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입합니다. 근데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은 작년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제 균등 환입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준비금 등 조정이라고 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송금사환입 조정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입금사환입 조정입니다. 입금사환입 조정에 2012년도에 9천만 원 설정한 부분, 사용 부분 9천만 원에 13년도 7천만 원 중에 3년 경과분 6천만 원 사용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7천만 원 기록하고 6천만 원 기록하고 기타 부분에 1천만 원 기록해야 되지만 기타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환입 절차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년도 설정분은 올해가 3차 환입이죠. 3차 년도 환입에 대한 부분이니까 9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 3분의 1, 3천만 원 환입입니다. 그리고 6천만 원에 대한 13년도 설정분은 2차 환입에 해당이 됩니다. 2천만 원에서 총 5천만 원을 환입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준비금 과소 환입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5천만 원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과거 2012년 13년도에 설정한 준비금이 있다면 올해도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준비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